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민사회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코이카 민간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코이카 이노포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드릴게요. 오늘 사업 설명회는 문자, 즉 자막을 통해서 설명의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나 주소로 들어가셔서 문자 통역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업 설명회 중에 진행되는 사항 중에서 궁금하신 점은 저희가 현장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질문은 실시간 채팅창을 이용해서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앞에 QR코드 찍으시고 들어가셔서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모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설명회에서 다루는 내용은 사업 안내서 자료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업 설명회 링크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입구에서 나눠드렸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저희 설명회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KCOC 파트너십 지원부의 문영성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까지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KCOC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코이카 시민사회 협력 방안과 함께 2024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안내 드리는 것으로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KCOC 조대식 사무총장님의 인사를 부득이하게 오늘 현장에서는 못 뵙고요. 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직접 뵙진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KCOC 사무총장 조대식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사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큐베이팅이란 무엇일까? 인큐베이팅의 목적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은 성장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두 단어로 표현을 하라고 한다면은 개인과 또 기관의 성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큐베이팅의 목적이 이렇게 성장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그 성장을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찾아봤더니 매년 한 20여 개 기관이 참여를 하는데요. 그 중에 서너 개, 3개 내지 4개가 매년 그 코이카 사업에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이카 이외에 다른 기관의 사업들도 선정이 되지만 코이카만 해도 서너 개가 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의 증거가 상당히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그동안 코이카와 또 KCOC가 함께 이제 12년째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시즌 2에 해당하는데요. 시즌 1이 첫 번째 10년인데 저희가 시즌 2에 이제 두 번째 10년에 들어섰는데 굉장히 큰 변화를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10년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한 마리 토끼에 너무 집중을 했다. 그래서 시즌 2에는 이제 나머지 또 한 마리, 그래서 2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마리라는 것은 한 마리는 우리가 능력, 아까 성장이라고 그랬는데 성장이라는 것은 능력을 향상하는 거거든요. 역량을 배양하는 건데 역량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능력이 사업을 수행하는 능력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조직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10년에는 이 사업 자체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을 우리가 선발이 돼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직의 역량이 없으면은 기관의 역량이 없으면은 사업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 조직에 역량이 없다 그러면은 또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이어서 그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2 두 번째 지금 10년에 지금 12년째인데요. 시즌 2에는 그 점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들 개인의 성장 그리고 기관의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그 사업 수행 역량과 그리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의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말씀이 저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잘 설명해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총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어서 저희 KCOC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KCOC는 국제기술 개발과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약 140여 개 국제개발 협력 NGO 단체들의 연합체이자 플랫폼 조직입니다. 저희가 활동하는 영역은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하면서 저희 KCOC와 연이 닿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저희가 점점 자주 만나면서 저희를 알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만 해드리고요. 이어서는 저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코이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이카가 어떤 기관인지, 그 안에서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중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이카의 시민사회협력실의 전혜랑 대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 전혜랑 대리입니다. 오늘 저는 코이카 전반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코이카가 어떻게 시민사회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 가지 좀 양해 말씀드릴 거는 제가 얼마 전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간 목소리가 명확치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이카 기관 소개, 그리고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소개, 그리고 사업 참여 방법이나 사업 사례 등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이카 기관 소개입니다. 이거 코이카의 연역인데요. 보시다시피 코이카는 91년부터 2023년까지 그 국제개발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직접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이카가 32주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빈곤 감소,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포괄적인 이런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표 개발협력 기관으로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코이카의 미션과 비전이고요. 이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션이랑 비전과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코이카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5가지 가치를 저희가 이제 5P라고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 평화, 번영, 환경,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파트너십이 5번째 P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코이카에서는 사실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 협력 사업도 그중에 아주 중요한 파트이지만 그 외에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다 설명을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유형별로 저희 코이카에서 가장 큰 그 분야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국별협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정부들이 발굴하고 그 요청하는 사업을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시민사회 쪽에서도 조금 규모가 있으시거나 역량이 충분하신 그런 기관들은 국별협력 사업에서도 이제 플레이어로서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규모가 크고 아무래도 사업 기간도 길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시스템, 시설, 기자재 그리고 컨설팅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잘 아시는 게 해외 봉사단과 인력 양성 사업인데요. 저희가 봉사단과 그리고 이제 개발 협력 분야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뭐 영 프로페셔널이라든지 코디네이터 분들을 전 세계에 이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도국의 이제 공무원 분들을 한국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글로벌 연수 사업, 그리고 국제기구들과 협력해서 사업하는 국제기구 협력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기업들과 저희가 협력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코이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 및 긴급 구호 활동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여기에 모인 이유죠. 시민사회 협력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민간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질병 퇴치 기금 사업이라고 이제 기금을 운용하는 사업도 코이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야별 사업 실적은 2021년 기준인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보건의료 분야나 공공행정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한국이 속해 있는 주변국 위주로 주변국에 이제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움이 가장 절실한 아프리카 지역에도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참여 방법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코이카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공모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입찰 정보라든지 기관 공모, 그리고 이제 개별 전문가 공모까지 다양한 공모들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개발 협력에 관심이 있고 코이카 사업에 참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공모라든지 입찰 정보, 그리고 이제 개발협력 좋은 일자리라는 탭에 들어가시면은 뭐 직원 공모라든지 이제 전문가 공고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이카가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표 ODA 플랫폼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도 더 이제 많은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코이카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코이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이제 개발 협력의 주요 수행 주체인 민간 부문과 이제 공인 이제 코이카가 같이 협력을 하는 프로그램들인데요. 그래서 비영리 시민단체 CSO, 대학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 파트너십을 해서 그들의 이제 전문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은 네, 아래와 같은데요. 이제 제일 첫 단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많은 플레이어들을 안으로 이제 끌어오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진입형 파트너십 이후에 성장형 파트너십, 그리고 조직의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이제 전략형 파트너십이라고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세히 드리자면, 네, 먼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민사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조직 역량 진단이라는 걸 하고 있고, 이후에 기본 심화 교육, 그리고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현지 조사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그 2012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로서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파트 2를 진행하는 10년이 벌써 훌쩍 넘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파트너 대상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목표는 어쨌든 이런 전문가들과 조직 역량 진단 툴, 교육 프로그램, 네트워킹 행사 등을 활용해서 시민사회 생태계의 좀 양적 그리고 질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 파트너를 대상으로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아카데미 파트너들의 역량을 키워서 개발협력 생태계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네,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이제 인큐베이팅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하시고자 하실 텐데요. 신청 자격은 이제 두 번째 네모와 같고 이 추진 형태와 같은 경우에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코이카가 이제 파트너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공모를 받고 이후에 코이카가 그거에 대해 80% 혹은 90% 이렇게 분담금을 주고 파트너의 20% 10% 분담금으로 사업을 수행하시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세 가지 규모와 기간이 다른 사업이 있는데요. 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실시를 하게 되고 3단계까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카 분담금 상한액은 2억이고요. 성장형 같은 경우에는 2년 혹은 3년인데 대부분 3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카 상한금은 연간 5억 원입니다. 그리고 전략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코이카와 함께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5년 동안 수행을 하고 코이카 분담금은 10억에서 20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성이나 지원 자격은 이와 같은데요. 아마 인큐베이팅 참여하시는 기관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진입형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그 분담금이 최대 2억 원까지 지급이 되고 이제 2년에서 3단계까지 해서 6년까지 네,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셨듯이 이제 주제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주제를 하실지는 이제 기관에서 잘하는 주제를 선택하셔서 사업을 발굴하시면 되고 각 주제별로 뭐 저희가 사업 목표라든지 비전을 써놓기는 했지만 기관 쪽에서 제시해 주시고 그게 충분히 어떠한 목표에 부합을 한다 이러면 저희가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끝이 나서 후보 사업들이 선정이 되었고요. 내년 2024년에는 2025년도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 5월경부터 공모 설명회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 제안서를 접수하고 이제 하반기에 사업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 같은 경우에는 아직 2025년 공모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정보가 많지는 않아서 작년 그 기준으로 조금 뭐 제안서 작성에 참고하실 수 있는 채널 등을 이제 가져왔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항상 저희가 이제 모든 자료를 올려놓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인큐베이팅 참여 업체로서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하냐라고 하셨을 때 저는 이 평가 기준을 좀 유심히 보시면은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서면 심사 평가 기준이랑 면접 심사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두 개 다 이제 내용은 비슷해서 한번 봐보시면은 어떠한 사업 계획이 이제 적절한지 그리고 가장 많은 배점이 있는 게 사업 이행 가능성입니다. 이 기관이 이러한 그 제안서대로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어떠한 이제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역량들을 우리가 키워야 코이카 사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공모를 통과할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큰 청사진을 그려 나가시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면접 심사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조금 더 이제 사업 이행 가능성 역시 여기도 사업 이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점수가 배점이 이제 부여되어 있고 조직의 조직의 구성이라든지 어떠한 사업의 구성이라든지 두 가지 다 저희는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인큐베이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부분을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잘 개발을 하셔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 코이카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들의 행복, 더 좋은 내일을 바라며 지속가능한 국제개발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장의 변화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장애물에 부딪히곤 하죠. 현지와의 문화 차이, 다양한 소통의 문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들, 잦은 인력 변화와 예산 부족 문제까지 이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 변화를 이어가고 싶지만 경험이 부족해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문제를 극복할 힘과 조직의 역량을 키우며 현지의 지속가능한 성장,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간. KCOC가 주관하는 코이카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동행합니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조직의 역량 진단과 다양한 지원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여 단체들은 조직 역량 진단 도구로 조직을 스스로 점검하고 성장의 우선순위를 정해 역량 강화 계획을 세웁니다. 이후 맞춤 교육과 컨설팅, 현지 조사 등의 지원을 통해 조직의 힘을 키워나가죠. 참여 단체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전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함께 NGO 스스로 성장하며 조직의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변화를 이루어 나갈 때 현장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며 웃을 수 있는 새로운 내일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코이카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네, 안녕하세요. 네, 코이카 민간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시민사회 파트너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러 나온 KCOC 파트너십 지원부의 박현정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기 현장에도 지금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온라인으로도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12월이 바쁜 시기잖아요. NGO들에게는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시간 내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될 텐데요. 아까 이제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같이 들으셔가지고 연결해 가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복적인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네,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을 좀 더 프로그램을 잘 안내드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코이카 사업이고요.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의 목적과 정의에 부합하는 어떤 양질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 총장님 개회사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페이지 1에서 페이지 2로 2001년에 진입을 했다. 2021년, 2022년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조금 조직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통합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인 민간단체 사업 발굴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발굴하는 걸 지원하겠다.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현지 조사를 수행하시고 그 조사 내용을 통해서 사업을 기획하시는 거를 지원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발굴을 어렵사리 하시고 기획하셔도 막상 다 아실 거예요. 현장에서 사업 수행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순간순간 만나잖아요. 그때 조직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인력, 재원, 아니면 시스템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 사업이 굉장한 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조금 더 조직에 필요한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도 시작은 시민사회 단체 NGO들로 시작을 했지만 2016년부터는 아카데미 파트너 대학으로 확대가 됐고요. 2019년부터는 사회적 경제 분야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은 총 3개 이제
행위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 파트너 대상으로는 KCOC가 주관해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카데미는 카이덱이 운영하고 있고 내일 사업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분야는 SE 인파워가 또 사업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분리가 되어 있고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저희 프로그램이 2021년에 사실 2021년 말에 시작했기 때문에 2022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때 조금 조직 역량 강화 중심으로 변화를 하면서 가장 먼저 좀 변화를 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학은 조직 전체를 좀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민사회 파트너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 페이지 2로 오게 된 이제 시작이 그렇고요. 2년 동안 저희가 참여단체들이랑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 또 더 필요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다시 또 2년 동안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배경인데요. 사실은 사업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건강한 조직도 함께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실 실무자 많이 바뀌는 것도 기관에서 처한 현실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코이카 사업이 기관에서 약간 성취하시고자 하는 도전하시고자 하는 목표이기도 하지만 사업이 되고 나면 선정되시고 나면 또 자부담이라는 어떤 부담도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제 보조금이나 출연금 지원이 아닌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준비가 되었나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 또는 그 진단을 하시면서 요 정도는 준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학습하실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기관 생각보다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굉장히 준비가 잘 된 기관인 줄 알았는데 우리 기관 스스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셔서 다행히 사업을 착수하시기 전에 또 보완하실 수도 있고 그런 조직 역량 진단을 먼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프로그램 디자인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진단이에요. 예를 들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약간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굉장히 제시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굉장히 저희는 고민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단체에서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구를 만들었고 다양한 조직 역량 진단 도구들을 조금 학습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뽑아올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좀 뽑아와서 너무 과하지 않게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단체들도 많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게 너무 부담되지 않게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걸로 가지고 진단을 하시고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우리 기관은 어떤 걸 해보겠다라는 역량 강화 전략을 수립하십니다. 물론 그 역량 강화 전략 내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기본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본 프로그램들을 취사 선택하셔서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면 사업 발굴 지원 프로그램 또는 페이즈 1일 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현지 조사라는 것이 어떤 목적이었다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면 지금 페이즈 2에서는 현지 조사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수행 역량, 사업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한 우리 조직의 사업 수행 기획 역량이나 여러 가지 그 사업과 관련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됩니다.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그리고 그 활동들을 계속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기록해 드립니다. 우리 기관이 사실 크고 또 내부적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고 또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애쓰신 건데 그런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들이 기관 내에서 조금 축적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누적 관리를 해드려요. 근데 이거는 단체가 하시는 내용들의 누적 관리도 있지만 예를 들면 KCOC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도 어디 흩어져 있지 않게 여기만 들어오면 알 수 있게 좀 누적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단체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누가 받았고 이 교육에서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는 무엇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정리해드리고 쓰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전체 활동은 크게 5단계. 저희가 단체에 참여하실 단체를 모집하고 단체들과 함께 조직 역량 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조직은 이렇게 역량 강화할 거야 라는 전략을 수립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전략에 따른 역량 강화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하시는 이렇게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아마 참여하시면 왜 이렇게 바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굉장히 실무자를 바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조금 더 각각 이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단체 공모 부분이에요. 이제 누구를 그러면 대상으로 하느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굉장히 변화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도대체 어떤 단체들을 선정해야 저희의 사업이 좋은 성과를, 저희도 이제 성과에 어떤 부담을 안고 이 사업을 운영하거든요. 어떤 걸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은 기관들의 필요가 기관의 규모나 사업 경험이나 뭐 연역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두 사실은 어떠한 지원들은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이제 전제하에 가능하면 좀 다양한 범주의 기관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열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단체이시면 되고요.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도 됩니다. 외국에 본부를 둔, 그러니까 INGO죠. 뭐 땡땡땡 코리아, 네, 그런 외국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도 국내 지부가 설립되어 있는, 법적으로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으로 가시는 것을, 물론 이제 100% 가시는 건 아니지만 그걸 또 이제 목표 중에 하나로 두고 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없는 단체들로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안내서 저희가 제공해드린 PDF 보시면 5쪽에 좀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고요. 또 조직 내 1인 이상은 온라인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온라인 사전 교육의 내용이 특별해서 이걸 꼭 입수해야 돼서라기보다는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 위한 단체의 준비 정도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어떤 걸 하려고 하는구나를 좀 가늠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이 좀 들어주시면 더 좋지만, 어쨌든 1위는 온라인 사전 교육을 이수하셔야만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조금 달라진 것이 기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가 단체 또는 코이카 사업 수행 경험 단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건 아마 이제 올해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이제 기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 단체에는 제한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많은 단체들에게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코이카 사업 수행 경험을 하신 단체들은 제한을 어떻게 두냐면, 최근 5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코이카 횟수로 사업 경험이 있으신 기관들은 이제 조금 그래도 성장형의 좀 중간 이상의 단체에 있다고, 이렇게 소속돼 있다고 생각해서 참여를 제안했는데, 사실상 해당 기관들의 규모면이나 뭐 인력 이런 정도를 봤을 때 조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같이 참여하실 수도 있겠다 해서 일단 다 열었습니다. 대신 전체 참가자 수에 좀 포션을 두고 단체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통해서 참여한 현지 조사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현재 조사 수행했던 국가나 주재 지원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참여하셨지만 해당 사업이 사실 사업화가 되지 않은 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하고요. 근데 현재 만약에 코이카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민간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나 주재로는 현지 조사가 지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고, 사실은 다른 사업을 발굴하시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지금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으로 라오스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간다 사업을 새로 발굴할 거다라는 거는 문제없이 지원 가능하십니다. 참여 제한이 있는데요. 전년도 결산 기준 해외 사업비 50억 원 이상인 단체, 그러니까 전체 그 기관의 예산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 중에 해외 사업비 50억 이상입니다. 해외 사업비를 50억 원 이상 결산하셨다면 사실상 기관 규모가 굉장히 크실 수 있기 때문에 국내를 포함하면 이곳은 스스로 이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해서 제안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도 기준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20억, 30억이어야 된다. 100억 이렇게 풀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희가 좀 중간 타협점을 좀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저희가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분리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서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과정별로 6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일반에 오픈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 교육을 들으셔야 공모에 제안서를 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모가 이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사업 설명회와 동시에 지금 온라인 사전 교육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2일 금요일 공모 서류 제출 시간까지 온라인 사전 교육 이수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 이지 캠퍼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소요 시간 약 6시간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러니까 선택 있고 필수가 있어서 선택 빼고 나면 한 3시간
조금 넘게 3-4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비영리 법인 설립부터 뭐 총회 뭐 구성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의 기관들은 다 하셨던 내용들이라 스킵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들으실 수 있으면 들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네, 뭐 스킵하시면 되고요. 사업 안내서에 저희가 이 이지 캠퍼스 사용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해 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제 교육 자료들은 다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된 영상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이 가려는 방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가려는 방향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편집한 것이라서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공개된 자료 중에 이제 사업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이 사업 사례가 뭐 베스트다, 요것처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희가 사업 사례가 공개된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상으로 정리해서 뭐 이렇게 교육 자료처럼 예쁘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가장 최근의 자료들 중에서 그래도 민협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자료들이 좀 있다면 링크를 시켜놓은 것이라 요거대로 구성해야 하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할 것들, 참여하시면 할 것들을 시간 순으로 설명드리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프로그램 신청, 저희한테 공모 신청을 하시겠죠. 신청서 제출을 하실 텐데요. 요게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제출 서류입니다. 공문, 뭐 계획서, 현황서, 그다음에 각종 이제 서류들, 네, 단체의 어떤 현황을 알려주시는 서류들이고요. 저희가 양식을 제공하는 것은 한 4가지 정도이고 양식 꼭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참가 계획서, 단체 현황서,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서약서,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까지는 네, 양식을 사용해 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기존의 기관에서 사용하시는 양식, 뭐 예결선서나 이런 것들은 기관에서 자유로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모글이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사업 설명회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올렸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양식도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양식을 보시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양식이 굉장히 뭐랄까요? 열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직의 전체의 역량 강화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주시는 것이라 막 디테일하게 사업 계획을 하신다거나 지역조사 계획을 지금 막 수립하신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쉬우면서도 너무 열려 있어서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양식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22일까지 제출을 받고 있고요.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고 우편 제출 불요합니다. 낮 12시까지고 저희가 여러분의 성탄을 보장하기 위해서 22일 금요일까지로 일정을 잡았고요. 연말연시는 조금 여유 있고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이메일 접수로 하고 있고요. 접수 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 제목 이런 건 보시면 됐고, PDF로 변환해주지 말아주세요. 저희도 복붙이라는 것을 하는데 한글 파일로 그대로 주시는 게 저희에게 훨씬 수월합니다. 네, PDF로 변환하지 말아주시고요. 마감 시간 이후에 자료의 수정이나 추가 제출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메일로 받다 보니까 잘못 들어오는 경우들 또는 스팸으로 가는 경우들 의도치 않게 있어서 저희가 빠르게 굉장히 스캔을 해서 일단 서류 확인을 하고 접수가 되었다라는 이제 확인 메일을 드려요. 근데 이 메일을 마감 당일 12월 22일 금요일 2시까지 만약에 받지 못하셨다면 한번 전화 주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돼요. 이메일이 잘못 갔나? 이런 이제 그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전에 참여하신 기관들도 지금 설명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얼마나 시간을 잘 지키는 프로그램인지를 익히 아실 거예요. 참여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저희는 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안에 이 많은 액티비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미리 일정을 안내드리고 그 일정을 미리 빼주시기를 약간 양해를 구하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다 공지드립니다. 22일 날까지 서류를 받고요. 뒤에 또 나옵니다. 심사는 언제 받으시는지도 다 이미 날짜가 거의 픽스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저희가 이제 내년 이제 올해를 다 보내고 24년 1월 8일에서 9일 정도에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대면 심사를 다 합니다. 왜 대면 심사를 하냐면 서류로 누군가를 탈락시키기에는
너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나 뵙고 단체의 의지나 상황들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대면 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진행을 못하게 되고 이틀을 보통 저희가 하고 있어요. 사실 심사위원분들이 이틀 시간을 내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쨌든 우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심사 항목은 사업 안내서에도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프로그램의 부합성, 그러니까 단체가 부합한지, 그리고 단체가 조직 역량 강화의 필요를 얼마나 피력하시고 느끼고 계시고 그걸 잘 설명해 주셨는지, 그리고 사업 발굴을 현지 조사를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참여 의지, 그러니까 이것이 또 프로그램의 영향이 계속 갈 수 있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단체의 투명성, 정보 공개 부분들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발표합니다. 바로 9일까지 이제 면접 보실 때 다 이제 설명하고 바로 발표하고요. 저희가 아마 필수로 제출하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 제출할 수 없으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대면 심사를 받으실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서류 탈락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미제출돼서 약간 결격이 되실 수는 있으나 대부분은 서면 심사보다는 대면 심사를 다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1월이 바쁜 기간이라는 걸 알지만 저희도 바쁘게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10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월까지는 모든 일정이 픽스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선정을 완료하고 나면 조직 역량 진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가 진단과 전문가 진단으로 동시에 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단체 현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뭐 점수표 이런 걸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기관이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좀 같이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가 진단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좀 기관에서 적어도 리더십, 그리고 사업 담당자, 그리고 경영 쪽 담당자가 있다면 뭐 재무회계나 이런 쪽 담당자분들이 각각 참여하실 수 있기를 조금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성원이 직급별, 직무별로 좀 참여하시고 현지에도 혹시 계시다면 현지 지부 대상도 저희가 별도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현지와의 시차를 고려해서 온라인으로 보통 이제 1회나 2회 정도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요. 각각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KCOC의 직원 한 4명이 같이 우리 조직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기준으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 진단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의견 차이가 생겼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의견 차이가 서로 있을까? 누군가는 굉장히 투명성을 높게 평가하는데 누군가는 아니라고 평가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 왜 기준이 다를까? 이런 것들을 서로 확인하고 얘기해 보는 이제 과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 진행을 해보면 조직의 리더십들은 굉장히 평가가 아주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만약에 리더라고 생각하면 다 알거든요. 내가 이 조직을 만들었어. 내가 구성부터 다 했어. 다 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라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실무자는 그것이 어디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정말 그게 없어서일까? 또는 소통이 부족해서일까?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보는 과정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또 이제 직원들끼리 또 눈치를 보시거나 이래서 저희가 굉장히 열린 분위기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직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되게 긴 시간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약간 그 순간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좋게 평가하자라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돼서 1월 16일, 17일, 18일 이렇게 저희가 리더십 대상, 실무자 대상, 지부 대상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자가 진단을 하실 수 있는 워크숍을 계속 열어드리고요. 이 워크숍 결과를 기반으로 1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 진단을 합니다. 전문가는 저희가 이제 KCOC와 함께 협업하시는 사업에 좀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 그리고 조직 운영이나 좀 모금 뭐 이런 쪽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이제 방문을 해서 한번 그 같은 자가진단 결과를 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조직이 좀 필요한 부분, 앞으로 발전할 부분이 뭔가를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요걸 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기관은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도 요건 동의해.
그럼 우리도 여긴 강화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건 아직 우리는 어려워. 그렇다면 좀 다음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수립하시면 되고요. 이 보고서는 저희가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관과 저희만 같이 보는 건데요. 도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KCOC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조직 영양 진단 도구라고 이제 이름은 붙였는데요. 저희 뭐 예를 들면 이제 기업들은 사실 기업 컨설팅 많이 받잖아요. 이제 가장 유명한 맥킨지에서 만든 비영리 조직 진단 툴이 있어요. 오켓 또 있고 또 뭐 영국의 피카소 뭐 아니면 조직 문화를 진단하는 오카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도구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본부가 여기 있고 한국에 있고 현장에서 수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부와의 소통이라든지 체계, 거버넌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인력도 그렇고 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각 국가 우리와 뭐 예를 들면 우간다, 우리와 라오스 세법 다르고, 그러니까 운영해야 되는 뭐 기본법, 지켜야 되는 기본법, 노동법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현장을 놓치고서는 사실 조직 역량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개 조직의 틀, 구성원, 사업 운영, 재정 운영, 사업, 그리고 현장 이렇게 5개 카테고리로 각 카테고리당 한 10개 정도 질문, 총 53개 질문으로 만들어진 도구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도구가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좀 체크하실 수 있는 질문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화면에 보이시는 제일 이제 오른쪽에 그 이제 그러니까 자가 진단을 하고 나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서 여기는 지금 색깔로 보면 한 5분, 6분이 참여해 주신 이제 기관인데 이렇게 다르게 평가하고 있구나. 예를 들면 크기도 보실 수 있고요. 그 편차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 왜 이렇게 응답을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해 드리는 이제 1차적인 도구입니다. 이러고 나면 이걸 기반으로 단체 주도형 조직 역량 강화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요. 저희가 아까 5개, 뭐 재정 운영, 사업, 인력, 현장 뭐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5개 영역 중에서 단체가 이제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근데 아마 우리는 이걸 먼저 하겠다. 근데 모든 단체가 들어갈 것은 사업 역량이겠죠. 왜냐하면 현지 조사를 수단으로 활용하셔서 사업 기획 역량, 사업 수행 역량을 늘리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게 아마 우선순위 중 하나로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수립하시게 되고요. 그 계획을 수립하실 때 저희가 그럴 때 KCOC는 이런 교육을 제공해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들으세요. 이런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우리는 그러면 역량 강화하는 과정에서 요 교육 한번 받아볼래? 뭐 아니면 이 컨설턴트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볼래?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게 되는 거고요. 뭐 추가 활동으로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시는 것들을 기록하시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사실 이제 이런 역량 강화 계획 중에 제일 도전적이고 끝까지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다 넣으세요. 뭐 담당 인력 추가 채용 이게 이제 목표에 들어가시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단체 재원과 관련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획에 넣으시기도 하시고요. 또는 뭐 예를 들면 뭐 온라인 뭐 채널 관리하는 것들을 좀 단체 직원들끼리 공부해 보겠다 이런 거 실제로 넣으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뭐 컨설턴트를 보내드리거나 하지 않지만 무료 교육을 들으시기도 하시고 그 과정을 기록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인큐베이팅 참여라는 것을 도구로 해서 조직 전체가 한번 구성원 전체가 으쌰으쌰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략 수립을 하시게 되고 요 전략 수립을 하실 때 현지 조사 계획서도 제출하시게 됩니다. 네, 그런 일정이고요. KCOC는 기본 과정 아까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교육은 저희가 주로 이제 3월에서 6월 사이에 진행이 될 거고요. 아니요. 7월, 8월도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월 1, 2회. 그리고 가능하면 이건 확정은 아니지만 뭐 매주 2-4주차 목금 이런 식으로 정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필수 교육이 있습니다. 필수 교육은 주로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PCM 교육, 사업 기획 교육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사전 조사 뭐 방법론 이런 교육들은 필수로 들으실 수 있고 또 필수는 출장자 안전관리 교육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지로 가실 거기 때문에 현지로 가시는 단체들 기관들은 출장자 안전관리 교육도 필수입니다. 컨설팅은 수요 기반으로 하고요. 국내외 전문가 연계 드리고 저희가 컨설턴트 리스트를 쭉 드리거든요. 저희랑 함께 해주시는 그분들의 좀 강점들도 설명을 드리고 아마 다 아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이제 업계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실무자도 계시고 또 뭐 학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연계를 해드리고요. 혹시나 기관에서 우리는 이 전문가가 필요한데 여기 리스트에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틀 내에서 연계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사업비를 저희 이제 사업비를 써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게끔 연계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여자 간 실무자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지원 드리고요. 국가가 같을 경우에는 특히 조금 더 많이 만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조사가 가장 큰 이제 꽃이죠. 지원금이 작년 대비 올랐습니다. 작년에 1,2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인데 올해 1,550만 원에서 2,550만 원으로 굉장히 왜 50만 원이지? 끝자리가? 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으나 저희가 최대한 예산 내에서 기관에게 많이 가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권역별로 최대 금액은 상이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까요? 작년까지는 아시아 1,200, 아프리카 중남미 1,800, 약간 그리고 중동 중앙아시아 1,500 요 정도였는데요. 늘어서 아시아 1,550, 중동 중앙아시아 2,050, 제가 50이 참, 네, 그리고 아프리카 중남미 2,550. 네, 물가 상승률과 환율의 상승을 반영해서 이렇게 권역별로 금액이 상이하다는 거. 다만 요거는 편성 가능한 최대 금액입니다. 더 줄이실 수도 있고 기관에서 뭐 자체 자금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제공하는 교육들 중에 기본적인 교육, 뭐 필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재무 경영, 그다음에 안전 위기 관리, 그다음 모금, 재정, 그다음에 인적 자원 뭐 관리, 그다음에 뭐 노무, 인적 자원은 노무도 있어요. 노무 이슈가 있으신 데들은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 컨설팅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무 관련된 거는 기본적인 뭐 이렇게 노동법 관련해서 지켜야 될 것들은 교육으로 많이 들으시는데요. 실제로 단체에서 이슈가 발생하시면 그걸 팔로우하기에는 교육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으로 돌려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PCM, 뭐 조사 방법론 이런 것들은 필수 교육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공모사업 알아보기. 사실은 코이카 재원으로 연결되는 걸 목적으로 하지만 어렵죠. 사실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공모이고 가장 경쟁률이 치열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공모사업들 뭐 그 전 단계라고도 할 수 있고 같이 가는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양한 공모 사업들을 좀 설명드리고 또 이제 캐시오씨는 어쨌든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모의 담당자들을 어떻게든 모셔와서 직접 설명을 좀 들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기회들을 하고 있어서요. 주로 이제 삼성 꿈장학재단, 바보의 나눔, 사회복 정동모금회 정도 함께 모시거나 또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 해피빈이나 카카오 같이 담당자 모실 수 있으면 모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스트 드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것, 그 국가와 관련된 것 또는 뭐 운영과 관련된 것, 회계, 재무, 법까지 저희 이제 컨설턴트 중에 변호사 있으시고요, 노무사 있으시고요, 회계사 있으시고요, 각종 전문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활동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조사는 조직 역량 주제 중에 사업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모든 단체는 현지 조사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별도의 심사를 통한 탈락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사 계획서의 어떤 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담보가 돼야 돼서 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저희가 평가는 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하시는 기관은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모두 거의 가능하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금 말씀드렸고 현지 조사 기간은 저희가 60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60일이 현지에서 머무시는 시간 60일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지원 프로그램에 어떤 기간상의 제약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4월에서 6월,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 또는 4월 초에서 6월 초 단체마다 계약 시기가 다를 수 있는데 최대 2개월로 두고 있고요. 현장에 가시는 인원 숫자, 현장에 가서 머무시는 날짜 또는 횟수 제한 없습니다. 다만 자금이 최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제한으로 이제 다가와요.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 활용하실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별도의 매칭 없습니다. 자부담 하셔서 더 풍부한 조사를 하실 수 있지만 굳이 자부담을 의무화하거나 정산에 포함시키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OECD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 대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이카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는 국가여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 제출 필요하고요. 이 과정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재원보다 굉장히 작은 재원으로 코이카의 정산 규정이나 어떤 절차들을 먼저 한번 학습하실 수 있는 기회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정산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들으신 분들 또는 경험하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많이 간소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의 정산은 참 쉽지는 않잖아요. 그걸 미리 학습하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적은 돈일 때 부담도 덜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 정산 역량도 강화됐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 진단을 마지막으로 해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마칠 때쯤 마무리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과거에 하신 단체들 표 갖고 온 건데요. 자가 진단을 했을 때 왼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굉장히 가운데 몰려 있기도 하지만 되게 분산돼 있잖아요. 응답이.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여전히 분산되어 있어요. 분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기준은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들이 좀 수렴하죠. 그리고 일부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이쪽 왼쪽이 변화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편차가 컸는데 그게 또 약간 이렇게 줄어드는 그리고 확대되는 이런 그림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변화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한쪽 부분이 찌그러져 있는데 오각형에서 그것들이 조금 확장되면서 균형감 있게 가시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물론 변화가 없는 기관도 있습니다. 저희가 연 20개 단체 정도로 함께 하고 있는데 한두 군데 정도는 진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해 보면 뭔가 구성원이 바뀌었다든지 뭔가 조직 내에 부침이 있으셨다든지 그러니까 의도치 않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자가 진단도 굉장한 효과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진단이 내려질 수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러고 나서는 성과 공유를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외부로 한다기보다는 조직 이제 역량 강화 과정이나 현지에서 조사하신 것들을 단체 간 서로 이렇게 공유하시고 서로 배우시는 학습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야가 같으실수록 하실 말이 많으실 거예요. 또는 국가가 같을수록 서로 나눌 게 엄청 많으실 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기회를 가지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합니다. 근데 기록을 할 때 어디에 그럼 쌓아야 되느냐? 노션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그 안에 쌓이게 될 거예요. 기관도 그렇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자료들도 그래요. 저희가 일반 자료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뭐 국가별 CP, CPS, 뭐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의 뭐 사업 전략 아니면 뭐 저희 인큐베이팅 결과 보고서들 뭐 아니면 다른 기타 뭐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다 리스트업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다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않고 여기만 들어오면 웬만한 거 다 보실 수 있게. 그리고 교육받을 때 강사님이 언급하셨던 뭐 어떤 툴 어디 뭐 참고할 만한 뭐 유엔 자료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 링크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 학습하실 수 있고 기관의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좀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과 공유까지 하면서 저희는 프로그램을 마감하고요. 그러면 현지 조사를 다녀오신 그 결과를 가지고 각자 원하시는 공모 과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현지 조사를 4월에서 6월까지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코이카의 사업, 그러니까 시민사회협력사업 공모 설명회가 대부분 빠르면 5월 말, 아주 늦는 해에는 6월 중순 정도에 시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8월 중순에서 말까지 제안서를 받으세요. 그런데 공모 설명회가 시작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코이카 사무소에서 단체의 방문을 조금 이제 중단하세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코이카 각 국가 사무소의 단체가 방문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어떤 컨설팅 같은 시간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그 딱 공모가 시작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로 그 시기에 딱 닫혀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어쨌든 6월 전까지는 좀 해야 현지 가셨을 때 현지 공간 사무소가 있을 경우에는 사무소 이제 담당자분들도 만나 뵙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 그 시기를 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어쨌든 교육도 받으셔고 해야 되다 보니까 조사를 아예 1, 2월부터 하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제 그 일정을 맞춘 게 4월에서 6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 보고서 내시면서 결국은 사업 기획하셔서 코이카 사업으로 가시거나 또는 다른 공모 사업 준비하시거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체 일정 보시면 12월 지금 사업 설명회랑 온라인 교육 저희가 진행하고 1월까지 단체 공모 해서 뽑히고 나면 결과 발표하고 1월하고 2월 걸쳐서 조직 역량 진단 워크숍하고 전문가 방문 진단하고 저희가 보고서까지 발행하는 거를 2월에 마무리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2월에 또 연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휴들을 막 피해서 저희가 방문 드리고 보고서 이제 발행하고 할 거고요. 그러면 단체는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역량 강화 전략 수립하시면서 현지 조사 계획서도 같이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에 그 계획서도 포함되게 되고요. 저희가 그걸 평가하고 조직 역량 강화 활동하면서 현지 조사도 수행하실 수 있게끔 하는 3월과 8월이 제일 일정이 많고 바쁘신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8월과 9월에 성과 공유하게 되면 요 1년, 24년의 프로그램은 이제 진행이 되고 또 다시 이제 25년에 또 대상 단체들을 또 뽑게 되는 1년 텀으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일정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다 녹여내지 못해가지고 사전에 질문도 받았고요. 저희가 미리 궁금하실 것 같은 사항들을 FAQ로 구성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지금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취합하는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링크 통해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신 분들도 질문 주시면 저희가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 겸 그 질문 정리하는 시간 가지고 다시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 역량 진단을 이렇게 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사실 이전에 그런 경험은 없고 처음인데 저도 처음이고 저희 단체도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가 또 현지 지부도 없고 또 스스로 저희가 뭐 국제팀이 따로 있거나 그러지가 않아서 좀 조직적인 차원에서 좀 역량을 강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어서 이번에 특별히 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요. 네. 해파코리아가 설립된 지 2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장점은 물론 이제 농업 분야의 뭐 전문성이라거나 아니면 뭐 국내외 네트워크라거나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제 신규 기관으로서 이제 한국 정부가 발주하는 그런 사업, 공모 사업에 대한 이해나 또 지원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좀 어떤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 좀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아주 그런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체가 사실 오래된 단체이기는 한데 지금과 같은 사무국의 형태가 이제 형성이 된 거는 2년 정도 됐어요. 이제 3년 차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수요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욕구는 있었지만 사실 방법과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안에 현지 조사까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게 가장 크게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생단체이고 서로 다른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이대로 잘 가고 있는 게 맞나라는 그런 확신이 좀 필요했어요. 근데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도 해주시고 뭐 교육도 해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다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신생단체인 저희한테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좀 내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저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기관에게 코이카 그리고 KCOC는 매우 생소한 단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들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는데 작년에 코이카의 진입형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인큐베이팅 사업이나 영 프로페셔널 사업 등 코이카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해외에서 주로 했었는데요. 중간중간에 기회가 되면 한국에 있는 NGO들 컨설팅이라던가 제안서 관련해서 실무를 좀 돕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아니면 좀 영세한 단체다 보니까 현지 조사 여력이 없어서 현지에 대한 다양한 그런 정보라던가 조사 내용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가장 좋았던 리소스가 그 인큐베이팅에서 발간한 현지 조사 자료들이 상당히 잘 연구 조사가 돼 있고 현지의 정보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들어가서 시작을 한다면 참 성장하기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우리의 조직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리더십과 실무자 간의 어떤 생각의 차이, 그리고 그 원인을 또 이렇게 또 진단도 해주셔가지고 그게 좀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진단을 매개로 저희 내부에서도 좀 소통이 좀 되고 이해가 좀 약간 MBTI처럼 그 보고서 내용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공감했던 게 소통 문제. 그게 저희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약간 수치로 확인한 조금 뜨끔한 시간이었고, 사실 이번에 개발된 진단 도구는 자가 진단을 목적으로 네, 시간 잘 지키는 KCOC입니다. 정확하게 5분 후에 돌아왔고요. 여러 질문들 좀 정리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보셨던 영상은 저희가 조직 영양 진단 도구 만들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제 만들었는지,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 그리고 참가 단체들의 조금 소감까지도 같이 넣어서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그 온라인 이지 캠퍼스에서 들을 수 있는 사전 교육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단체들이 이렇게 활용했구나, 이렇게 느끼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약간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단체분들이 처음에는 저희를 굉장히 약간 꺼려하세요. 왜 진단하러 우리 조직에 온다고? 쟤네 뭐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시고 어디까지 참여해야 되는 거야? 리더도 참여하라는데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끝날 때쯤 되면은 손을 잡아주시며 굉장히 따뜻한 눈빛으로 너무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정말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을 같이 해야 저희의 어떤 진심을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참여한 기관들의 조금 그런 소감들이 굉장히 짜여진 것 같지만 짜여지지 않고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먼저 정리한 질문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안내서에도 있는데요. 사실 다시 한번 짚는 이유는 이걸 많이 물어보시니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과거 대비 달라진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조직 역량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현지 조사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현지 조사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민사회 파트너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자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고민인 것은 지금 상태로는 시민사회 파트너 대상만 좀 조직에 더 집중적으로 접근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 조금 더 접근하시고 싶은 사회경제 조직도 있으실 수 있고 연구기관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 기관을 다 포괄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좀 한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한사항으로 그 해외 사업비 결산 기준 50억 이상인 단체들은 지원하실 수 없고요. 그게 이제 3번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다시 Q5번으로 갈까요?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직 아닙니다. 등록 과정 중에 있는데 프로그램 신청하실 수 있냐라고 이제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안내서에는 공모 참여해 주시는 시점 기준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12월 22일이잖아요. 연말에 그것이 진행되기 쉽지 않아서 진행 과정 중에 있다면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 공모에 참여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안 되면 코이카 사업도 못 가시고요. 다른 공모 사업도 못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 중에 조직을 역량 강화하는 다지는 과정 중에 이것이 완료되어야 된다는 걸 목표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임의단체에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코이카 사업으로 갈 때는 안 돼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시다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참여 가능한 걸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직 역량 중심으로 바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서 참여하였던 기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기관이 너무 많으면 사실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가 비율은 조정해 가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같은 지역에서 다시 한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더 이제 역량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신 거니까,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신 거니까 가능하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참여하신 기관 중에 2022년, 그러니까 1년과 2년 이렇게 넘어가는 그 기간에 참여하셨고 정말 열심히 하셔서 코이카 진입형 사업 되셔서 지금 하고 계세요. 그 국가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코이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안 되기 때문에 그 국가를 대상으로 하신다면 안 되고, 다만 이 기관이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참여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어떤 역량이라는 것이 나는 이만큼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강화하시고 발전하실 부분을 스스로 찾으시는 거라서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코이카, 이게 왜냐하면 이 사업이 코이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중복 지원을 좀 막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자체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뭐 그러실 수 있죠. 우리가 결연 사업을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라고 하시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참여단체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것, 보고서와 제안서를 제 시간에 내주시는 것,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뭐 이런 거 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의무사항들은 사실은 재원이 들어가는 거는 재원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것은 코이카의 기준과 동일하게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의무라고 하실 수 있죠. 재원을 잘 사용해 주시는 거, 잘 집행해주고 증빙해 주시는 거. 참여단체로 선정되면 코이카의 민간협력 사업 연계가 보장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보장은 해드리지 않고요. 다만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 제안서를 받을 때 그 지역에서 사전 조사를 했느냐,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관들은 그러면 그 결과 보고서는 다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고, 또 하나 진입형 사업에 들어가시는 경우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시하시면 서류 심사 때 5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죠. 네. 근데 언제 한 조사냐? 3년 이내. 3년 이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저희도 아주 옛날에 한 기관은 안 되는 거죠. 하셔서 그 동일한 사업 내용을 이제 발전시키셔서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으로 들어오시는 경우, 진입형의 경우 서류 심사에서 네, 5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역량 진단 시 최소 최대 참여 인원이 있나요? 저희는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자가 진단이 이 구성원 간의 의견 차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를 보려면 적어도 2명은 돼야 돼요. 사실 2명도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3명 이상은 참여해 주시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최소 기준으로 하면 비교를 할 수 있는 2명은 들어오셔야 된다. 사실 굉장히 구성원 수가 작은 기관들도 많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신생 단체들 중에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역량 진단 결과에서 방안이 제시되나요? 일부 저희가 강화했으면 좋겠는 이제 부분들을 제시해드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100% 이행하시기에는 기관의 상황을 보시고, 저희는 가능한 광범위하게 드려요. 여러 가지를 드리고 그 중에서 좀 취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조직의 규모는 크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탄탄한데 생각보다 소통이 안 되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제시하는 안들은 조직 문화를 바꾸세요. 이거 너무 막 광범위하잖아요. 이렇게 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면 회의 문화가 회의가 있는지, 정례적인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 막 대화 나누다가 아이디어를 몇 가지 드린다든지, 아니면 팀빌딩 같은 걸 한번 권해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100% 이제 반영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는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 활동 과정을 다 담아놓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뒤에 저희가 배치를 해놨는데요. 저희가 노션에도 기록을 해드리고 그걸 가지고 가장 이제 최소 버전으로 인쇄해서 약간 책자처럼 바인딩해서도 드립니다. 그래서 기관의 사무실 어딘가에 좀 꽂혀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조사 지원금 외에 단체 자체 자금으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것도 많이 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제안 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매칭도 아니고 자부담을 증빙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 현장에서는
영수증빙이 어려운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자체 자금으로 돌려서 하시고, 증빙을 잘 하실 수 있는 것은 요 계획서 내에 좀 넣어서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 주시면 훨씬 더 조사가 수월하고 풍성하게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리 사전 질문 주신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장에서 질문 주신 거 해서 한꺼번에 좀 취합을 했는데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개의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신청 자격, 단체 선발에 대한 것, 현지 조사에 대한 것, 역량 강화에 대한 것 주셨고, 코이카에 주시는 질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여러 개인데 저희가 코이카 질문부터 먼저 커버하고 나머지 질문들 제가 대답 드리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서요. 제가 잠깐 전혜랑 대리님에게 아까 발표하셨던 시민사회협력실 전혜랑 대리님에게 마이크 넘기고 요 제일 끝쪽에 있는 연보라색 질문 있죠. 그것부터 커버하고 나머지 질문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님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코이카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 지원 프로그램 CP라고 그 2025년의 방향을 미리 알 수 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CP 같은 경우에 컨트리 플랜이라고 저희 코이카 정책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 국가에 코이카가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문서인데요. 이게 2022년에서 25년까지의 방향이 지금 나와 있고 매년 저희가 롤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사무소랑 이제 뭐 공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을 조금 반영을 하긴 하는데 아마 2025년까지는 현재 나와 있는 그런 방향성에서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올라와 있는 뭐 한 국가의 뭐 농림수산 분야가 CP의 중점으로 되어 있어서 뭐 우리가 그 방향으로 어쨌든 코이카 전략에 좀 맞춰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 사업을 준비하는데 뭔가 2025년에 이게 바뀔까요? 하면은 아마 바뀌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그 아마 매년 롤링 되는 게 아마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상반기에 저희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게 또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셔서 아마 제안서 쓰실 때 우리가 이런 좀 방향에 함께 가고자 한다. 이 정도로만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질문은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농민소득증대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성격이 있는 사업을 기획 중인데 시민사회 파트너와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 중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은 저희 그 공모를 한번 어떤 공모를 참여하실지를 먼저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그 질문을 주신 기관이 뭐 사회적 조합? 사회경제 조직이라든지 그 NGO 그냥 일반 NGO가 아닌 그런 성격의 그 기관이라면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만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농림수산 분야에 사회적 경제 성격이 있는 그냥 일반 진입형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시민사회 파트너 대상 인큐베이팅에 참여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 기관에서 사회연대 경제 프로그램 1단계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저희 홈페이지에 작년 이제 2024년 공모 설명 자료 안내서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를 한번 보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는 게 우리 기관에 적절하겠다라고 네, 한번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적절하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이어서 다른 질문들 응답 드릴게요. 제일 왼쪽에 분홍색부터 신청 자격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2023년에 참여하셨다고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여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참여하셨을 때 프로그램이 코이카 사업화 되셨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가능하시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20개 기관 중에 저희가 중복 참여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한 20%는 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청 자격도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주한 미군 장병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시다고 했는데 주한 미군 장병 대상의 사업은 미국에서 하시는 미국 정부가 오히려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국내 사업이시면 대상이 누구든 국내 사업은 저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주한이잖아요. 주한이면 여기거나 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퇴역하신 현지 미국에서 계신 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ODA 닥 수원국 대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제 미국도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혹시나 제가 이해한 지금 요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이라면 전화로 한번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참여하기 어려우십니다. 그리고 미얀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참여 가능한가요? 하셨는데요. 지금 미얀마가 외교부 여행 제한 3단계예요. 그러니까 코이카 사업은 3단계 어렵거든요. 2단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사업은 물론 예외 3단계가 가능한데 이제 일반 개발협력 사업은 3단계가 어려워서 미얀마에서 하시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뭐 태국을 통해서 메소 지역에서 미얀마 지원하는 사업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참여하신 작년에도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대상 국가가 태국이 되긴 하겠죠. 뭐 미얀마 난민들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몽골에서 감사합니다. 몽골에서 아동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4곳을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1곳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공부방의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의 보완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설의 보완을 하는 사업을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 하실 수는 없고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보완과 시설의 보완을 하시는 그 사업 프로젝트 자체를 코이카나 다른 공모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 준비를 위한 현지 조사를 저희 사업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조사 과정에서 시설 보완 사업을 하시는 건 어렵고 이후에 만약에 그걸 기획하고 계시는데 조사를 하시는 과정,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과정 중에 저희가 안내를 드려요. 예를 들면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에 뭐 코이카는 몇 프로 제한을 두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조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네, 사회복지법인이나 대학 사회적 기업도 참여 가능한가요? 대학 사회적 기업 어렵고요. 사회복지법인 가능합니다. 네, 6번째 질문.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제외라고 하셔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조건 해당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제외 대상인가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프로그램이 없다면 사실은 포괄되는 것이 맞는데요. 사실은 대학도 비영리 법인이에요. 병원도 비영리 법인이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다 되는 건데 그 프로그램이 따로 대상들을 대상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분리를 한 것입니다. 또 2022년 인큐베이팅에 참여한 경우 결격 사유 지난 3년간 타 부처와 요거는 프로젝트가 되셨을 때 해당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이제 하셨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희는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중복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인큐베이팅 참여하셨으면 참여하셨더라도 참여 자격은 되고요. 다만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발굴한 사업 또는 지금 참여하시는 대상 국가나 국가가 지금 코이카를 통해서 사업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면 안 되는 그거는 계속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있고요. 신청 자격 8번 국제사업을 조직의 일부 팀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네, 국제 사업만 하는 조직은 사실 좀 많지 않고 대부분 이제 조직의 일부가 하시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의 담당자도 있지만 리더도 있고 또 국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영 부서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참여해 주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조직에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사업 부서와 모금 부서 맨날 싸우죠. 이해가 다르잖아요. 이해를 좀 같이 해보자. 회계하는 사람과 사업비 쓰는 사람 또 되게 이해가 다르죠. 그 이해를 같이 해보자. 왜 이게 중요한지 알아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파트만 참여하셔도 되지만 최대한 외부 인력까지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조금 더 조직을
잘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회는 되실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 진행을 해보면 경영부서 담당자분들이 외로우세요. 그러니까 국제사업을 하는 다른 기관의 실무자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사업 담당자는 맨날 교육도 가고 뭐 어디 설명회도 가고 네트워킹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만나보시면 같은 고충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막 찐친 약간 네트워킹 파티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조직의 어려움들을 다른 조직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지방 소재 NGO의 경우에 선정에 가점이 있나요? 사실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 가점은 없고요. 코이카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참여하실 때 아마 가점은 아닌데 자부담에서 포션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더 작게 하셔도 되는 지방 소재 NGO는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를 선정하는 지방 소재 NGO이신 경우에 저희가 가점은 없는데요. 사실 되게 애써서 참여해 주시는 거라 오프라인 교육이나 이런 거 참여하실 때 숙박 뭐 이런 거 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비, 숙박, 실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5개, 그리고 의지, 요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국가 사업 경험이나 지부가 필요한가요? 있으시면 좋죠. 왜냐하면 사업 준비가 그만큼 되셨고 어떤 역량 강화할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있으시면 좋긴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이 역량 강화 과정에서 하실 수 있는 거라서 뭐 제한이나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이전 인큐베이팅 참여단체 되게 많이 들어와 계신가요? 질문이 엄청 많네요. 이전 인큐베이팅 참여단체의 기준은 참여하신 단체가 참여단체고요. 뭐 뭐랄까 연도 제한은 왜냐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선발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의 20%를 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내려주시면 온라인 사전 교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대체 교육이 있나요? 대체 교육은 없고요. 온라인 사전 교육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이해, 뭐 SDG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으로 비영리 법인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요건들, 그다음에 총회 이사회 구성, 뭐 회계, 그다음에 공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코이카 시민사회협력 파트너가 되실 때 뭐 예를 들면 청렴 경영, 뭐 인권 경영 서약서 이런 것도 사인하고 하세요. 그런 청렴과 관련된 교육들, 그리고 사업 사례들, 그다음에 저희 과거에 이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수행했던 예시들, 뭐 이런 것들 좀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시고, 사실 뭐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용어 같은 것들 저희가 교육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미리 사전에 좀 보고 오시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하실 것도 같아서 미리 이제 온라인으로 뺀 거고요. 또 약간 그냥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단체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먼저 한번 저희가 체크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교육은 없습니다. 3시간밖에 안 돼서요. 필수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큐베이팅에 참여하는 모두가 사전 교육에 참여해야 하나요? 또는 한 명만, 기준은 한 명만 참여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한 명은 수료로 참여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시고 그냥 마음껏 활용해 주셔도 좋아요. 네, 현지 조사 출장은 언제인가요? 출장 시기를 단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8월에 맞춰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조사 기간은 4월에서 6월이고요. 그걸 저희가 정해놓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사무소 방문이라든지 코이카 사업 공모 시기라든지 이런 거 같이 이제 감안하는 거고요. 다만 이럴 수 있어요. 문헌 조사를 미리 엄청 많이 하실 수도 있고 끝나고 나서 분석을 엄청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조사 기간이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조사 기간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전후에는 예산 집행은 안 되세요. 그렇지만 조사의 결과를 계속해서 분석하시고 디벨롭하시는 것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8월에 맞춰도 되나요? 조사 아마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받는 게 7월일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큐베이팅 참여 기관으로 선정되면 현지 조사는 필수로 지원되나요?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치나요? 심사는 아니고 평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일정 기준 점수를 넘으시면 바로 저희가 막 굉장히 시간 싸움이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바로 조사 진행하실 수 있게 바로 계약을 하고요. 이건 별도로 계약을 해요. 참여단체로 선정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점수보다 좀 아래 보완할 것이 많다 하시면 계약 기간이 뒤로 밀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거죠. 예산을 집행하고 싶어도 못 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평가 과정은 거칩니다. 그리고 국내 인원 출장 없이 해외 지부에서만 예산 집행을 해도 되나요? 가능하십니다. 근데 출장 없이라도 국내에서도 예산 집행 하실 수는 있는 거라서 결국은 가냐 안 가냐인데 현장에 뭐
인력이 있고 지부가 인력이 충분하게 계실 경우에는 사실은 뭐 지부에서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게 가실 수 없었기 때문에 다만 뭐 이거는 조율하셔서 뭐 본부 인력도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제약은 규정상 없습니다.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같은 국가 다른 지역이면 지원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이슈가 되게 많아요. 기관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뭐 한 500km 떨어져 있는 거죠, 지역이. 이거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지원을 바라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같은 국가까지는 좀 제한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한도 내에서 2개의 국가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가능하면 안 하고 있습니다. 지양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2개 국가 조사하시려고 계획하신 데가 있었는데 저희가 1개만 선택하셔라, 1개 집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1년간 교육 일정이 궁금합니다. 그쵸, 저희가 일단은 워크숍까지는 다 일정을 공유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보다 지금 시작이 조금 늦어요. 한 달 늦어서 굉장히 빠르게 달려야 되긴 하는데 대부분의 교육은 3월에서 8월 사이에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 지역조사 결과보고집을 KCOC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게 2023년에 수행된 사업인데, 그러니까 제목은 22년이지만 그것의 제일 뒤쪽 한 800페이지쯤 넘어가면은 부록으로 이제 KCOC가 어떻게 했나가 좀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거기에 교육을 몇 월 며칠에 했고 온라인이었고 오프라인으로 했고 뭐 이런 것들 좀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똑같이 되진 않지만 요 정도 교육하는구나 이런 것들 가늠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 역량 강화 활동, 교육 컨설팅은 모두 필수로 참여해야 되나요? 교육은 모두 대면으로 진행돼요. 같은 질문이죠. 교육 중에 필수가 일부 있고요. 다 선택들이 있고요. 컨설팅도 이제 선택인데요. 그래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저희가 원해서 좀 이렇게 독려하고 있어서 컨설팅 같은 경우에 단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단체가 사실 원래 뭐 최대 5회로 제한한다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신청하시면 저희가 계속 연계는 가용 예산이 있다면 해드리거든요. 근데 막 7번, 8번 이렇게 하시는 기관들도 있어요. 같은 컨설턴트를 막 3번 부르셔가지고 심화 계속 하신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그리고 너무 이제 신청을 안 해주시면 바빠서 저희가 전화 드립니다. 요런 거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라고 해서 또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끝쪽에 파란색 사업 연계. 인큐베이팅 참여하고 나서 코이카 사업 지원했을 때 받게 되는 가점, 요거 아까 있었죠. 네네, 저희가 FAQ로 드렸고, 그 진입형으로 들어가실 때 3년 내에 인큐베이팅 참여한 그 사업 발굴의 경우 서류에서 5점 가점 있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팅 통해 조사를 다녀오고 난 뒤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조사가 올드 데이터일수록 이 조사의 신뢰도는 떨어지죠. 그리고 3년이 넘어가면 가점도 못 받으시죠. 네, 그냥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 참여 단체들 중에서 인큐베이팅 참여 후에 코이카 사업으로 연결된 비중과 사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 민간단체 사업 발굴 지원일 때는 굉장히 포션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별도로 연계하는 루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도 어떤 연결 예산이 있었고 그러면서 조금 됐는데 지금 이제 진입형 성장형으로 바뀌면서 좀 다른데요. 단체분들 똑같이 경쟁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2022년 참여하신 단체, 즉 21년에서 선정돼서 22년에 참여한 단체 중에는 3개 단체가 2개는 진입형, 1개는 성장형으로 들어가셔서 사업하고 계시고요. 2023년도에 참여하신 데는 이제 22년 이름으로 23년에 하신 데는 2개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코이카뿐만이 아니라 이제 딴 데 연결 많이 되세요. 꿈장학재단, 바보의 나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런 데로 연결 많이 되시고, 사실 꿈장학재단 본부장님이 저희 되게 좋아하세요. 좋은 단체들 많이 보내준다고.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이제 본인들도 단체 발굴이 굉장히 숙제신 거예요. 근데 이제 조사가 너무 잘 된 막 사업들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윈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되는 사업들을 치면은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바로 코이카로 가시기 어렵다면 다른 공모들도 조금 더 도전해 보시거나, 이제 뭐 아니면 좀 더 조사를 더 보강하셔서 코이카 사업 도전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이제 연계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이 필요한 게, 그러니까 재작년에 하셨는데 막 올해 지원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자체적으로 사업 내용 보완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고 저희 나름의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협력으로 발전시키시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사가 좀 잘 돼 있으니까 기업의 사회공헌팀을 설득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계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질문은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거의 커버를 했고요. 혹시 스태프분들 제가 놓친 거 있나요? 놓친 거, 네, 이 정도로 이제 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굉장히 참여하시면 좀 바쁘게 따라오시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기관 차원에서는 굉장히 활용하실 수 있는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관에서 전략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는 기관에서 얼마나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 성과가 달려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저희의 성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단체 선정하고 나면 한 배 타고 같이 가는 거라 어쨌든 KCOC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지원, 뭐 자원의 연계 이런 것들을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이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공모 공지 지금 홈페이지에 이미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KCOC 홈페이지 참여하시면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 사업 설명의 영상은 저희가 간단한 편집이 완료되는 대로 KCOC 유튜브 채널에 다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놓치셨거나 다시 확인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그 영상 다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또 나는 궁금하다라는 게 생기시면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네, 파트너십 지원부 담당자 찾아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긴 시간 같이 했는데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현장에 어떤 장점이 있죠. 끝나고 또 혹시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충분히 응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프로그램 안에서 다시 한번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